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북한의 광산 노동자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여성 공채 1호 박사가 되었는가? 네, 2회에 걸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현정 박사님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남인희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 기술도 없이 기댈 데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2003년에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표를 썼어요. 내가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제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원에서 첫 번째 목표가 10년 안에 집을 사는 거였습니다. 야, 대한민국 사람들도 10년에 집 사기 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집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 마음 안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 집을 사야 된다는 거 아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죠? 중국에서도 이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97년에 중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집을 사고 할머니하고 같이 아이하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목표를 세운 게 10년 안에 집 사는 게 그래서 목표였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돈이니까 새벽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해보셨던 일을 나열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신문 배달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예, 그리고 고깃집에서 일을 해보고 햄버거 집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옷가게, 뭐 치킨집, 뭐 족발집, 예, 이렇게 해보니까 한 30가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집은 사셨나요? 7년 만에 집을 샀죠. 7년 만에요? 예. 네, 물론 이제 지방이고 집값이 1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대출 거죠. 끼고 샀습니까? 다 현금으로 샀습니까? 처음에 조금 대출을 꼈다가 예, 1년 만에 갚았죠. 예. 갚으면 안 되는데. 예. 탈북하시면은 예전에는 정착할 수 있는 뭐 집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임대 아파트는 저희 급여 수준이나 이제 생활 수준이 달라지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을 그냥 공짜로 주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해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내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하는 거는 다 내고 있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 아, 탈북자들만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역별로 다 이렇게 영구임대 아파트에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배정을 해주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입이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그 집을 자격 조건이 안 되면은 나와야 돼요. 자, 민희 씨는 네. 한국에 와서 집을 작년이니까 7년 만에. 네. 그 남편분이랑 같이. 네. 근데 저는 대출을 좀 많이 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든든한 보금자리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집 문제는 당분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 안 사도 될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진 않나 봐요. 그런 분들도 가끔은 계시는데 살짝의 그 편법? 약간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뭔가 내 집이 있다는 게 이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든든하게 발을 붙였다라는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 목표는 뭐였습니까? 아,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뭐 2시,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예, 거의 뭐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낮에 회사 출근하고 그리고 주말엔 또 주말대로 이틀을 가가지고 큰 대형마트에 가서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을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고 나니까 도대체 부자는 얼마를 가져야 부자이지? 예,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어요. 예, 그 답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군요. 저는 지금 더 벌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게 바꿔야겠다. 됐었어요. 대단하시네. 저는 되게 지금 굉장히 뭉클한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집도 생겼고 아들도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사실은 나 이 정도면 행복해라고 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그렇죠. 제가 이제 한 4년을 일을 하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면서 그 직장에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걸 처음 알은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입학한 게 방송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를 처음에 가셨군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34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40에 뭘 할 거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때 그럼 전공이 뭐셨어요? 대학 학부 때는? 학부 때는 청소년 교육. 원래 교육자가 되고 싶고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아들을 잘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 많이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부모가 없고,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북한에서 우리 어른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석사부터는 북한학을 하셨잖아요. 예. 왜 바꾸셨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이제 저희가 써야 됐었었는데 탈북 청소년의 학교 생활 관련된 거를 주제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탈북 청소년의 학교 생활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은 있으나 이거를 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쵸. 내가 살지 않는 삶도 체험해볼 수 있는데 두 분 같은 경우도 정말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북한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 막 쳐봤어요. 탈북 대학원생을 석사과정만 지원하는 미국 재단의 조지 소로스 재단에서 그 장학생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년에 모집을 최대 5명 모집하는데 제가 3기로 이제 장학생이 됐는데 그때 3명이 뽑혔어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으로 이제 뽑힌 거죠. 조지 소로스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펀드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하고 공부하는 대신에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보장해 주려고 했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예, 그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됐죠? 글쎄요, 뭐 돈이 없나 봐요. 예. 조지 소로스에게 감사와 또 다시 한번 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이런 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원천에 누가 있을까? 저는 그 양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육학도 하셨지만 외할머니의 힘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늘 사람은 배워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뭘 배워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관념적으로 저에게 배워야 된다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MBA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예. 저희 모임 하나 만들어요. 열심히 제가 정말 빈말이 아니고 통일 담당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희가 사실 많이 누리는데도 불행하고 힘들고 나는 못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박사님 뵈니까 야 저는 인생의 그 롤모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 과찬이십니다. 저희 셋이 만나야 돼요. 열심히 사는 여자들의 모임, 열려 모임. 아니, 북한이었으면 34살의 대학, 그것도 여성분이 그냥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요 여성 차별 없다 이렇게 인재들 많이 키운다고 광고를 하거든요. 홍보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북한에 있었다면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리고 대학을 갈 생각도 못하고 삶에 찌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과정을 성취할 때마다 내가 만약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되돌려서 해보는 것 같아요. 민희 씨는 있는 집이니까 박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박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진짜 적은데, 현역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 이제 박사 학위 정도 따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위에서 얻어가 내려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또 여성이 대학을 다니다가도 임신이 되거나 하면 퇴학당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자가 대학 갈 수 있는 나이는 뭐 서기고 편법을 써서 20살까지가 최대한이고, 예, 30살 나중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요새는 대한민국은 임신 장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학위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최근까지 북한 실상을 알리는 민간 연구기관 활동도 하시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유. 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저 주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달려야죠. 이미 한국 사회가 이 하나의 그 기계 톱니바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탈북민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발을 맞추려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쉼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세상 속에 저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해라고 했다면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좀 제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세례받는 기분입니다. 자, 전문 연구자로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제가 들었었는데 교육학 박사시기도 하잖아요. 남북의 교육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사람들하고 남한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함께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교육 과정 개발도 새롭게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현정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참 저희가 살아가는 용기를 많이 얻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미래를 담담하게 준비해 나가는 통일 담담, 담대한 담화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이고 멋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